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립총회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창립총회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조합 이름도 정하고 그다음에 임원도 선출을 하고 노동조합 규약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 창립총회 단계를 거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법에서는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실제로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를 받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창립총회 단계입니다. 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최소한으로 몇 명이 모여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네, 법에는 안 정해져 있는데 2명이 모여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그러면 2명만 모이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조합 설립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노동조합 이름을 정하는 일이겠죠. 네. 보통은 노동조합 이름이라고 한다면 회사 이름을 붙이고 뒤에 노동조합에서 땡땡 회사 노동조합 이렇게 정하는데 복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노동조합의 특색을 살려줄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정하시면 예쁘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정하고 나서는 규약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네. 우선 임원 선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임원 선출을 할 때요. 보통 설립 단계에서 꼭 필요한 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이라 부르죠. 네, 1명입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자인 위원장만 선출을 하기에는 조금 허전하니까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회계감사까지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초반에 2명만 모였다라고 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2분은 정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네. 근데 보통 그것보다는 오히려 위원장이나 회계감사 이렇게 선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임원 선출을 하고 나서 규약을 만들게 되는데 규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동조합 운영에 관해서 내부적인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저희가 한번 동아리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회비를 얼마를 거둘 것인지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정해둘 필요가 있잖아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정해두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서면으로 정해놓은 거를 동아리 회칙이다, 동아리 규칙이다 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것 역시 서면으로 이렇게 정해둔 것이 규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동아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동아리 운영에는 우리가 정하고 싶은 것만 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창립총회에서는 이름을 정하고 규약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을 선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을 정하는 거는 마음대로 합의를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은 법에서 이거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법에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규약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직접 투표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에 의한 투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비밀 투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투표를 하라라는 뜻이겠고요.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나의 이름,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투표를 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선거 이런 걸 할 때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투표장에 가시면 본인이 맞는지 인원 확인을 하죠. 이렇게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서. 그게 바로 직접 투표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고요. 대리인이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천으로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게 비밀 투표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입하는 게 아니고 도장만 딱 찍죠. 이렇게. 그게 바로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외에도 한 가지 더 정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득표를 해야 되느냐 이걸 정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규약의 제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원회 선출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만약에 노동조합 설립하는 이 창립총회에서 3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규약의 제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2표가 되겠죠. 네. 투표. 네. 그 다음에 임원회 선출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2표입니다. 네. 3명 중에 2표. 네. 근데 만약에 4명일 경우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4명일 경우에는 규약 제정은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4명 중에서는 3표 이상이 되어야지 3분의 1을 충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원 선출을 할 때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4표 중에서 2표면 과반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반수라는 거는 반수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표를 얻게 되면 똑딱 2표를 얻게 되면 딱 반수죠. 그래서 역시 3표를 얻어야지만 임원 선출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창립총회 단계에서 이름을 정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규약 제정을 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립신고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 설립신고서 양식을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록창에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저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검색을 하시면 세 번째 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네. 이 시행규칙에 들어가셔서 별표를 살펴보시면 이 별표 1에 서식 1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게 나오고요. 이걸로 다운로드를 하면은 직접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른 내용들은 다 그 개인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거라서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노동조합의 형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의 형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위노조,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단체, 그리고 세 번째는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위노조는 뭐냐 하면은요. 조합원, 개별 조합원이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경우를 단위노조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연합단체는 보통은 연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구성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이 구성원이 되는 그런 노동조합을 연합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인 경우는요. 보통 명칭은 형식적으로는 분해 또는 지부 라는 명칭을 쓰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독자적인 단위노조인 경우에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부 또는 분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단위노조인 경우에는 지부 또는 분해도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떤 한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를 가입 범위로, 조직 범위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위 노조의 기업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규약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죠. 이 15가지의 사항을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만 보면은 규약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노동조합 규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샘플이 나옵니다. 실제 노동조합의 규약이 올라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샘플이 올라와 있는 곳도 있는데 그 규약의 샘플을 보시고 우리 노동조합에 맞게 변형을 하셔서 제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립신고서와 규약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창립총회를 증명을 할 만한 일련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 그날의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모였던 사람들의 단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과 관련해서 투표를 했던 그 투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이렇게 모든 서류가 구비가 되면 제출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제출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관할 행정관청이 어디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관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보시면 우선 두 군데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 도에 걸쳐 있는 단위 노동조합이거나 아니면 연합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네. 만약에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을 한 군데만 사업장이 있는 기업별 단위 노조는 그냥 시, 군, 구청에 제출을 하면 된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행정관청에 제출을 하면 설립신고증은 얼마 만에 나오나요? 네, 법에서는 3일 이내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노동조합 설립일은 언제인가 이 서류를 제출한 날이 있을 거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노조 설립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를 하더라도 그날의 설립 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날, 그날을 설립이 된 날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